반공 세력의 공포에 그 이름인 당성당파성은 그 기원이 소련이 아니라 중공이었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또래는 누구나 1987년 6월 항쟁 때 양김씨 편을 든 먹물들의 책꽂이에서 김남식 편 박헌영 연구라는 책을 본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또래 인문학 전공자는 남로당 책을 읽으며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을 박헌영 남로당이 구현했다는 사실을 본다. 이건 그냥 암호였다. 월북문인 해금. 검색 엔진에 치면 많은 결과물이 뜬다. 그냥 억압됐던 인물을 해방시켜준다는 이미지였고 천도교 신파이고 이승만이 붕괴시킨 남한 영역의 천도교청 우당이자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월북자를 많이 배출한 영역의 귀족 인맥과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누구나 내 또래는 홍명희의 임꺽정을 묻지마 강조하는 70대 운동권의 입자였다. 그리고 탈봉 김기진과 해월 박영희의 대중화 논쟁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속뜻인지 몰랐다. 해방공간의 남로당 책자에 유명한 한국학 연구가 다수가 줄 서 있는 이유도 몰랐다. 군사정권 한국사 교과서는 신화가 빠져있고 김영삼 시대 이후의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신화의 강조였다. 한국사 교육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한국 신화를 해석했다. 도대체 들어맞지 않는다. 중국 신화사가 개방되고 나서 신화가 강조되는 이유를 알게 됐다. 군사정권의 김대중 우상화 이야기와 밀접한 것이다. 어린 시절에 김대중의 이름이 김대중이었던 기억도 난다. 한학에서 유명한 표현이라는데 대중은 더 매스가 아니라 넘버원이란 뜻이라 한다. 전두환이 안 와. 내가 최고인데 네가 어떻게 했을 거고 악망론을 보낸 김대중 입장에서는 세컨드라고 표현해서 이름을 고쳤을 것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이후부터는 쭉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아기장 수설화로 띄워졌다. 그 뿌리로 치면 정강의 변과 수호지에 닿는다. 수호지는 바로 홍명희의 임꺽정의 뿌리가 된다. 수호지에서 영웅들은 각 마을 시족 제사와 연결된 사람들의 행동 양식, 그리고 그에 연계된 권력화 양식과 이어진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영웅소설은 정강의 변 이후의 수호지 문화와 뿌리가 닿는다. 결국 그 영웅소설은 사대부 문화가 일제의 나라가 붕괴되고 민중문화와 결합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뿌리는 사대부가 이끄는 것이다. 북한의 권력자는 김일성 가문이다. 그 가문이 곧 시족 신화를 대변한다. 김일성 민족론이 뭔 소리인가 했다. 김일성 왕조라는 이야기다. 왕조니까 공산당이 아니라는 조갑재 씨의 주장은 오랫동안 말해온 거짓말이다. 왕조니까 더더욱 공산당이다. 그런데 그 뿌리가 소련제가 아니라 중공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중공의 사상의 이해는 사회사나 정치사와 더불어 해석하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시족신앙 내부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족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기인식이다. 중국인이 쓴 중국 사상 이해가 아니라 영어권이 쓴 중국 사상 이해를 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시스템적으로 권력 찬탈을 반복할 수 없는 문제를 논한다. 우파는 90년 이전의 북한 공산당은 소련제 수입 논리라는 것을 맹신하는 노장세대와 그것이 황당한 아랫세대들의 대립구조다. 북한군 광수 문제도 민족은 무폭력주의인데 폭력을 하니 북한 첩자라는 1980년 당시의 군부가 퍼뜨리던 논리에 기반한다. 그러나 유명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책자들은 모조리 한국의 코뮤니즘이 소련 수입품이 아니라고 본다. 군사 독재의 내부에 끼어있는 이들에게 군사정권은 독재가 아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무조건 독재다. 좌파 독재도 마찬가지다. 내부에서는 그냥 조화롭고 균형이다. 그 밖은 무조건 독재다. 너무 독재인 게 선명하다. 우파는 좌파를 소련의 복제품으로 보고 좌파는 우파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본다. 서로 딴 마을 취급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은 좌파도 우파의 눈을 가리고 우파도 우파의 눈을 가리고 있다. 자, 해방 공간에서 공산당의 반공세력 학살사를 이제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련 꼭두각시로 보고 소련의 음모에 협조하느냐 아니냐로 보았다. 그러나 이젠 과거의 틀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기존의 정상과학이 더 이상 유지 어려운 시점인 패러다임 교체가 불가피한 때가 됐다. 공산혁명은 다수의 민중들에게 신종교의 후천 개벽으로 이해가 됐다. 그리고 당성과 당파성은 독재 권위주의 충성 이전에 소련 마을의 족장의 숭배가 됐다.
소련 마을 족장은 왜 저럴까? 관직을 높이 세워준다는 기대 때문이다. 박헌영의 8월 태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매수정치로 코가 끼어서 남로당의 말 잘 들으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차원으로 남로당의 연설로 읽어야 한다. 동시에 이는 문죄왕이 세상 바꾼다면서 약탈적 증세하듯 당시의 일반인들에 해댔던 약탈로 비교가 된다. 당성 당파성이 중공제임은 동시에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념의 전쟁이자 인종적이며 시족적 전쟁 구조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일보와 조갑재 씨의 공통점은 이처럼 신종교 우위로 짜여져서 중공의 남한 헤게모니를 깨지 않는 우파 운동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개신교 우위론으로 논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쩌다 개신교를 밝혀도 나란 놈이 주관성이 중립이 아님을 밝히는 의도일 뿐이다. 기독교인의 부활신앙을 기독교를 믿을 생각이 1도 없는 신종교인의 전도함은 폭력이었다고 한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동시에 똑같은 원리로 정세현과 문정인의 통일정책의 99.99999999%에는 신종교 무당신앙이 대대적으로 깔려있다. 신종교 무당신앙이 곧 친중공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 통일정책이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친중파 권력화 전략이다. 기독교인이 신종교인에 대한 책임을 원한다. 신종교인의 교리에 기독교인의 책임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신종교인은 기독교인의 원한만큼의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 국제예수사기 닫는 신종교 무당신앙을 개신교로 착각하고 개신교인을 타종교인에 박해되는 구조를 유도했다. 모든 형태의 한국사교제로서 고대와 중세사는 고쳐져야 한다. 전부 어떤 양반 귀족들의 족보 짜깁기일 뿐이다. 동시에 그 특정 양반 파벌에 우상화를 낀다. 권력을 주면서 어떤 파벌을 우상화하느냐 문제로 이어진다. 모든 파벌의 우상화는 곧 개신교인에게 신앙의 박해다. 중공신앙은 헬레니즘이 결단코 아니다. 조만식 장로는 김일성 세력에 희생됐다. 소련 군정의 스탈린으로 심겨진 김일성은 북한이 모두 김일성 마을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반대한 조만식을 허락할 수 없었다. 다른 마을 사람이다.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김일성 씨족이다. 이런 전제로 모든 것이 합리화됐다. 남한 사람들의 신종교 무당신앙을 전도하여 국민이 티 안 나게 북한화하고 중공화로 세뇌교육시키고 그것을 통일교육이라 불러온 것인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다 끝내자. 하나님 팔아 이웃 팔아 통일을 사려는 시도는 중국만 그럴 수 있다. 나머지 전 세계는 그럴 수 없다이다. 국민성을 바꾸면 가능할까? 90년대 내내 개신교인의 타종교와 더불어 사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요한 게 신종교인이다. 이제 신종교인에게 타종교와 더불어 사는 게 민주주의라고 되돌려줄 때다. 신종교 자체가 모택동 신민주주의론을 수입하는 계기가 될 만큼 사회를 친중으로 이끈다. 남로 플러스 북로 내부의 우리 마을 사람 의식이라는 움직임은 철저하게 중공적이다. 길게 우회하여 결국은 조만식 장로가 희생되던 그때와 비슷해졌다. 70대 노인들이 그 시대가 그립다면 그 다음 세대는 70대 노인들의 억지 쓰기 이전이 그리운 게 맞다. 희생을 다른 마을에 전가하는 마음 속에서 공산당의 피해는 공산 세력에 잊혀진다. 우파는 문화에서부터 지고 들어간다. 70대 노인 먹물이 주장하는 희망이 곧 바로 다음 세대에서는 절망의 이름이다. 70대 노인 먹물의 최대치의 희망이 그 다음 세대는 보는 것 자체가 절망덩어리다. 한 줄 요약. 70대 노인들의 고집은 이젠 좀 끝났으면. 넌 덜이 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